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편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앞서 말했듯 조선의 제2대 임금 정종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곳이 세종대왕 나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어제 말한 그곳입니다. 예, 독일 안경원 앞이고요. 예, 이곳에서 저기 횡단보도 안쪽으로 가면은 통인동입니다. 이 일대가 이제 오늘 하는 인덕궁, 예, 추정터 중 한 곳인데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것 복습도 할 겸 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보고자, 예,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서 경복궁 영추문으로 가면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가도 딱히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인동이 이쪽인데, 네, 좁죠.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말했던 그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로, 예, 하플로 D 전진의 부견은 까입니다. 이성계는 2단이 되고 이방원 일대기는 칭송받죠. 위화도 해군의 정당성은 사라졌습니다. 정몽주는 절개를 지킨 이로 드높임 받았고 보수가 다시 집권합니다. 조선은 후고려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네, 한국 정신은 그냥 가야일까? 아니면 가야 고려일까요? 가야 고려라 보면 진보적이 되는데 남과 북을 하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조선은 북조선이 아니라 북한이 되죠. 그 형태로 남한에 속하게 됩니다. 예, 저쪽으로 가야 이제 통인동 일대고,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쪽으로. 가야고려라 보면 진보적이 되는데 남과 북을 하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조선은 북조선이 아니라 북한으로, 이 북한이라는 형태로 남한에 속하게 됩니다. 그냥 가야 그러면 남한만 해당되고, 가야고려 그러면 남북한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왕서방 그러면 중국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의 왕서방은 한국 사람입니다. 예, 중국 성씨를 쓴 거죠. 전주희 씨보다 왕 씨가 더 한국 사람 표준에 가깝습니다. 지역을 봐도 이성계는 함경도 여진족인데 왕건은 개성 상인 집안이죠. 대동강 이남입니다. 공관도 개성이죠. 조선보다 덜 좌파적이고 가야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포지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종은 개성 사람입니다. 개성에서 나고 무덤도 개성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곳은 한성의 인덕궁입니다. 즉 정종이란 인물 전체를 보려면 남북한 모두를 봐야 합니다. 분단은 남북을 갈라놨지만
남북이 공유한 역사를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고려는 개성과 강화를 수도로 운영한 나라였고, 조선 왕릉은 정종능 덕에 남북에 걸쳐서 있게 됐습니다. 어진도 마찬가지. 처음 태조어진을 봉안한 진전으로는 서울 경복궁 문소전, 함경도 영흥 준원전, 전주 경기전, 개성 목청전, 평양 영숭전. 예, 항상 여기서 발음이 평양 영숭전, 경주 집경전입니다. 그런데 1410년 태종 10년에 전주, 경주, 평양 세 곳에 태종의 초상화를 모시고 어용전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어용전 말고도 전주 어용전, 평양 어용전, 이렇게 세 곳에 있었다는 거죠. 예, 서양 종교로 보면 앵글리칸적 발상입니다. 어용이라 아무튼 셋 다 고려적 성격의 어용이다가 각자 호칭으로 갔습니다. 신라사나 가야사와 다르게 고려사 조선사는 남과 북 모두를 보아야 합니다. 남에는 조선 왕릉이, 북에는 고려 왕릉이 많습니다. 그러나 왕씨는 중부, 그러니까 중북부 사람이고, 전주희 씨는 그냥 북부지방 사람입니다. 예, 고려 왕족과 조선 왕족 모두 남부지방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 뿌리가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도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둘 다 그 본적이 북부와 중부지방입니다. 예. 예, 저기 보이시는 곳이 어제 갔던 영추문입니다. 영추문. 예, 저쪽이 청와대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그 통인동, 그러니까 저쪽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경희궁이 있는데, 경희궁과 여기 사이죠. 예, 이번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갔다가 그러니까 고려 조선 왕족 둘 다 북부와 중부 지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북부는 조선, 중부는 고려, 남부는 가야가 되는 거죠. 당시 북부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국경은 가깝게는 동경 이남, 멀게는 고려 천리 장성까지로 여진족은 국경지대 안팎에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강화도 고려 왕릉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개성역사지구 개풍의 재릉과 후릉, 즉 조선 정종과 그의 왕비능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이라는 안내판이 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 닫혀있네요. 자, 오늘 이 조선왕들 중 유일하게 북한에 왕릉이 있는 정종 리방과 리방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태위 이후 살았다고 하는 인덕궁 추정터입니다. 인덕궁 위치는 오늘날 경희궁과 사직단 사이 언저리로 추정도 되는데, 정종이 왕위를 태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을 때 거처한 작은 왕궁입니다. 예, 인덕궁은 청와대 서쪽 지역에 있습니다. 예, 청와대 서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가 영추문이고요. 예, 이방원이 그 통인동, 예, 저기서 여기까지 가깝잖아요. 왔다 갔다 했겠죠. 예, 인덕궁은 청와대 서쪽 지역에 있습니다. 정종은 죽을 때까지 인덕궁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예, 인덕궁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종이 한양으로 환도한 이후 서대문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서대문이 아니고, 서대문은 서대문역의 돈이문, 거기 또 거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대문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건, 그러니까 지금의 사직터널 남쪽 경희궁 자리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곳은
장이동 봉궁, 즉 태종의 사저와 아까 전에 그 있었던 그 처음에 출발했던 독일 안경원, 예, 거기로 보는데 거기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도 봅니다. 인덕궁 터는 통인동 일대로 보기도 합니다. 경희궁 터일까요? 통인동이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대문 아니니까, 예, 서대문 아니니까 경희궁 터 또는 경희궁 터에서 사직공원 사이 어디쯤, 아니면 더 가깝게는 경복궁 기준으로 더 가깝게는 통인동 지역, 예, 통인동 지역 전부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경복궁과 더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예, 통인동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예, 통인동 아까 전에 그 독일 안경원 앞에, 예, 거기를 인덕궁 추정터로, 그러니까 거기 근처 가깝게, 예, 통인동 일대니까 그 출발했던 지점보다 더 아까 전에 안쪽에 있죠. 예, 거기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로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찍고 있죠. 자, 다시 돌아가서 가는 길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종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통인동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옛 인덕궁 위치를 통인동이라고 잡았는데, 그 통인동이라고 잡은 이유 중 하나가 이 전주이씨가 북한에 많다는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예, 경복궁과 좀 더 가까운 쪽이면서도 북쪽이죠. 예, 정종 역시 이방원과 마찬가지로 형제끼리 권력상쟁을 벌인 경복궁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퇴위 이후엔 인덕궁에서 정종이 살았는데, 이 정종의 재위 시절에는 잠시 조선의 수도를 개성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 정종은 여러모로 고려시대에 대한 향수가 강했어요. 태종은 한양의 창덕궁에서, 정종은 개성에서 재위했습니다. 정종은 까마귀와 까치에 시달리고 태종은 부엉이에 시달렸다는 기록도 있죠. 이 소동으로 경복궁을 떠나 있거나 아니면 개성 천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정종은 개경으로 돌아간 것일까? 그는 고려 말 여러 전적을 세웠지만 조선 창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이방원과는 다른 행보죠. 예, 둘째 리방과는 다섯째 리방원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차남이죠. 그래서 왕위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술을 좋아하던 장남의 방우, 이 방우도 이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려고 하니까 극구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 방우는 끝까지 대신으로 남겠다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그 방우가, 장남 방우가 소주를 지나치게 마시는 바람에 술병으로 죽습니다. 이건 또 웬일인가.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둘째 이방과가 왕이 됩니다. 예, 왕이 되고요. 제1차 왕자의 난 무인정사 때는 정종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세자 책봉 때에는 이제 이방원이 끝까지 사형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이방과가 세자가 됩니다. 예. 예, 물론 실권자는 이방원이죠. 예, 결국 태조의 양의로 1398년 무인정사의 해 임금이 되지만 지존의 위험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예, 시퍼렇게 방언이 보고 있죠. 어린 이복 형제였던 방석세자와 리방석세자와 리방건도 저 세상에 보냈는데, 예, 본인도 불안한 것입니다. 게다가 즉위 이후에는 남제라는 사람이 감히 골뜰에 나타나 큰 소리로 속히 정왕군을 세자로 정해야 한다고 겁박을 합니다. 예, 분위기가 살벌해지고요.
이 살벌해졌는데 임금을 우습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한군이 이를 듣고 나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정종은 적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한공 방언이 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2차 왕자에 난 이후에는 하륜이라는 사람이 빨리 정한공을 후사로 정하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예, 그 적자는 없고 정종은 후궁과 낳은 15명의 왕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얘들을 모두 출가시켰어요. 예, 그러면서까지 자신은 욕심이 없다는 것을 이쪽으로 가야 이제 통인동이니까 욕심이 없다는 것을 선언한 판국에 달리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 정종은 1400년 11월 동생에게 양위를 합니다. 연이어 짬당한 거죠. 세종은 정종을 조선의 적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 적통은 태종이라는 거죠. 리방과가 정종이라는 묘호, 그러니까 죽은 뒤 조정이 내리는 시호인 이 묘호를 받기까지 무려 262년이나 걸렸습니다. 예, 2대 태종 묘호는 방언에게 간 것이죠. 결국 명나라가 하사한 시호인 공정왕의 이름으로 262년을 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 명예회복과 묘호를 건의하는 움직임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신들은 소극적 반응이었고요. 1681년 숙종 7년이 돼서야 종종이라는 묘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복권된 것은 아니니까 무덤이 개성에 있습니다. 나중에 서울로 올까요? 글쎄, 그럼 모르겠네.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연산군 광해군 묘와 함께 정종릉은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지 못합니다. 예, 왕따죠. 힘이 없습니다. 자손들도 비실비실 됩니다. 예, 인덕궁 할 때 인이 저 인이고요. 덕은 이제 덕 해서 인덕궁입니다. 예. 당시 정종의 아들들은 행실이 엉망이어서 세종 때 왕실 체면을 떨어뜨리는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예, 정종에게 적자가 없는 게 다행이었죠. 만약에 있었다면 태종 이방원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더 피바람이 불었겠죠. 야사에는 모두 출가시켜 승려로 만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정종 아들을 사칭한 승려 이야기는 후세에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정종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정종은 결코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예, 전주시 중에 효령대군파가 가장 많은데 효령은 대표적인 출가자 승려죠. 이쪽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효령의 자손도 사실상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조선 왕실 상황이 명종 이후에 적통이 끊겨서 덕흥대원군 삼남으로 후사를 잇고 종래에는 강화도 유배가 가 있던 왕손, 그보다 더 먼 왕손의 차남으로 대를 잇던 당시 조선 왕실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효령대군, 광평대군, 밀성대군, 양녕대군 파들을 조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신라로 치자면 뭐 마에테자 후손이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마에테자 개골산 산에 들어갔잖아요. 금강산. 개골산 들어가서 그냥 죽었어요. 그냥. 예. 자손이 없는 겁니다. 뭐 출가자 승려다. 뭐 개골산 뭐 산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러면 딱 의심해 봐야 돼 바로. 예. 뭔가 캥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에테자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케이스죠. 효령대군이. 그러니까 마에테자 후손도 믿을 수 없듯이 효령대군 후손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양녕대군보다도 더 많고. 예. 양녕대군도 못 믿는데 효령대군 후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항상 그 왕조 초기에서 뭐 이렇게 거기서 아니면은 뭐 하여튼 마에테자처럼 그런 경우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돼. 예, 종종의 묘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곳 그 사망지라고 추정되는 인덕궁 옛 터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여기 건너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예, 여기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예, 조선왕 중 유일하게 북한에 있죠. 예, 선조 때까지만 해도 정종의 능은 초락이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턴해 볼게요. 예, 정종은 이숙번과의 정쟁에서도 졌습니다. 이숙번이 인덕궁 앞에다가 길을 냈는데 정종은 이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흔히 정종은 권력에 욕심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자를 원자로 봉하려다 이방원의 압박에 그만 취소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참조해 보건대 단지 정종이 힘이 없었던 것이지 진짜 무슨 성인처럼 뭐 권력에 욕심이 없었고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예. 예, 여기도 이름 있는 데인데 어쨌든 힘이 없어서 예, 그렇게 보였던 거죠. 최근 연구에는 정몽주 격살은 물론 공격해서 살해하는 격살은 물론 무인정사의 배우자가 정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 정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보더라도 결국엔 태종이 다 빼앗죠. 이방원 주도서를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나약한 정종이라는 이미지는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나약했으니 힘이 없었고 힘이 없었으니 나약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정종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이미지가 그렇게 굳혀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편은 이제 경남 사천, 예, 사천의 외성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조 정유재란, 뭐 임진왜란, 정유재란 뭐 이런 거를 다루면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